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예산안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 예산안 재표결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폴리마켓에서도 셧다운 발생 확률을 한 80%까지 관측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이 셧다운 가능성을 조금 높게 점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면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와 관련한 발표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과거의 선례를 살펴봤을 때 이 셧다운이 증시 방향성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1976년 이후에 총 22차례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했었는데 이 기간 평균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한 0.3% 정도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받은 충격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셧다운이 발생해서 고용 같은 주요 지표 발표가 중단이 됐을 때 S&P 500 지수가 3%가량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주도주들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고 또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상방을 좀 자극하는 그런 재료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우리 증시의 파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미 협상, 원달러 환율 등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결국 그래서 오늘도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으로 개별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짙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마침 또 9월 달 수출 데이터도 나오고 중국의 국경절 연휴도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오픈 AI CEO의 방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에 따른 일시적인 매기들의 방향성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오늘 시장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장전,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 1일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러 갈 텐데요. 셧다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합권은 유지해주고 있는 단단한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미국은 동부 시간으로 12시까지 꽉 채워서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일단 선례를 봤을 때 셧다운이 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의견이 팽배한데 이에 맞서서 아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를 좀 과하게 해서 다를 것이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네. 존 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거에 셧다운 때 오히려 증시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셧다운을 통해서 뭔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상이 좀 크게 생기면 상관없겠는데 그거로 인해서 만약에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막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급락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를 통해서 더 뭐 어떻게 기업에서 이런 지금 뭐 니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또 보세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저는 잠재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열기가 불이 확확 붙었는데 여기서 셧다운 때문에 좀
빠진다 급하게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 이게 너무나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결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내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국내 주식은 셧다운 결과에 따라서 뭐 크게 변동이 나오기보다도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셧다운이 돼도 네. 금리 인하 사실 전망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셧다운이 되면 그 정부의 인원들이 좀 쉬기 때문에 업무가 네. 중단되면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당장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딜레이 되고 결국 연준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좀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국내 증시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오히려 월요일 날 급등 나왔잖아요. 우리 모든 분들의 우려와 다르게. 예. 그러면서 어제도 사실 약보합권이었고 지금 사실 국내 증시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도 만약에 지금 뭐 미국에서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뭐 지금 계속적으로 뭐 고용 해고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오히려 고용이 더 이렇게 약화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근본적인. 있다. 예, 지금 어제 미증시가 올랐던 그렇습니까? 이유가 오히려 그런 우려가 네. 호재로 작용되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너무나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낙관적으로 생각할지 이거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서 시장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이었나요? 그때도 뭐 셧다운 위기다 했었는데 잘 넘겼고 네. 사실상 최장기간 셧다운은 트럼프 1기 때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차치하고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조선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죠. 샘프라가 LNG 수출 프로젝트 최종 투자를 결정하면서 LNG 수송을 위해서 신조 20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어제 시장에 전체적으로 상승 압력을 가해줬습니다. 여기에 호주 에너지 기업도 LNG 한 20척 정도를 건조하기 위해서 초기 협상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조선주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붙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추석 연휴가 일단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실적 잘 나올 기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적주. 네,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실적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현금화 시켜놓고 그쵸. 연휴 전에 그러고 나서 추석 이후에 실적 발표 보고서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섹터 대표적으로 조선 뭐 그다음에 방산,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네. 가장 큰 모멘텀은 미국이랑 같이 뭔가 MRO를 마스가? 한다. 예, 예. 그 프로젝트에서 미국이랑 같이 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피해가 없지 않을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LNG 관련돼서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화석연료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MRO랑 LNG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조선주들에게 어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시장에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그동안 쉬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3분기 실적이 조선이 잘 나올 거다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승이 나왔고 역시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천연가스를 개발을 해서 지금 계속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걸림돌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뭐 의약품이랑 가구라던가 이런 거 관세가 나왔던 게 저는 타겟이 오히려 EU 쪽인 것 같아요. 왜 러시아랑 빨리 우크라이나 종전해가지고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너네들은 러시아 걸 쓰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자체가 에너지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LNG 운반선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만 하더라도 엄청 큽니다. LNG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조선사보다는 또 기자재 매력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기자재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선사들이 아무래도 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MRO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조선 3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조선 3사를 투자하기에 지금 주가 자체가 조정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우리에도 뒤통수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갑자기 미국이랑 같이 네. 하는 것처럼 해놓고 관세를 또 그렇죠. 이쪽에다가 또 타겟을 잡으면은 또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오히려 선사 네. 쪽보다도 기자재 쪽이 낫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재 투자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 우리 네. 지금 연휴가 오늘 내일 한 이틀 남았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들어가지 말고 연휴 기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지나고 볼까요? 실적 기대감까지 갖고.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음은 지금 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신규 매수 네, 가능하다. 괜찮은데 네. 아직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근데 너무나 다 많이 올라서 그렇죠.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그래가지고 좀 다른 관점으로 예. 좀 기자재가 아닌데 네.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롯데정밀화학이라는 기업인데요. 롯데 정밀화학이요. 네, 이게 화학주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기자재 아니죠. 예. 근데 이거 왜 가져왔냐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요. 네, 왜냐면 이 롯데정밀화학이 아시아의 암모니아 저장 관련된 사업 1위고요.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저장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저장, 탱크 이런 사업. 근데 원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롯데정밀화학이 그 에폭시에 들어가는 소재, 화장실 그 하얀색 타일 있죠. 네. 타일에 그 바르는 거. 그거에 대한 소재로 알고 계신데 이 수소와 관련돼서 암모니아 저장과 관련된 매출도 한 2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K조선이 액화수소 운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국제 기준을 채택해가지고 네.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뭐랑 엮이냐면 친환경 선박.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MRO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고 전환하기 위한 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물론 해군 군함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예. 이 MRO라는 게 전반적으로 정비 사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가기 위한 정비를 우리나라와 같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뭐 선박 개조할 때 거기다가 SMR 같이 해놓고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다시. 네, 그러면 수소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게 암모니아고 암모니아가 성분이 수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소만 정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네, 좀 한 번 더 나가서 네. 암모니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소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암모니아. 그러면 롯데정밀화학 보면 어떨까? 좋은 인사이트긴 한데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요. 그렇죠. 이거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 그래서 지금 뭐 한번 인사이트를 좀 찾아보자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거죠. 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친환경 선박 얘기는 나오고 있고, 그렇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암모니아 관련된 그 운반선 뭐 성급에 인증받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반응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에 막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는 조금 밑바닥에 있습니까? 정말 밑바닥이죠.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 네, 매집이 모아가기에 가능하다. 정말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럼 기존의 대장으로 꼽히는 기자재 안에서 H현대 마린엔진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 너무 높으니까 그죠? 보유주의 영역으로 선을 좀 그을까요? 사실 엔진 좋죠. 예, 좋죠. 네, 좋은데 예.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이런 후속주. 측면이고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종목군들이 못 간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진주들은 우리나라 엔진은 사실 중국에다가도 수출할 만한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단에서 엔진이라던가 LNG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네. 친환경 선박이랑 연결해 본다면은 이쪽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트럼프 수혜 뭔지 따져봤을 때 조선 네.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웬 조선입니까?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또 먼저 인사이트 찾아오셨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기자재, 친환경 선박의 연장선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주 본격 가려보러 가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실적 시즌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산, 또 반도체,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주 좀 가려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장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조만 봤을 때 우리 방산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 실적 시즌에 방산은 당연히 좋을 줄 알았더니 말씀해 주셨던 한국항공우주 3분기 실적이 미스가 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좀 미스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한화나 로템은 괜찮습니까? 네, 에어로스페이스랑 로템은 아주 견조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LIG 넥스원도 조금은 네.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이 같은 경우는 이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이에요. 내년이 메인 스테이지일 것 같고 아, 그 외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랑 로템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워낙 강력했습니다. 강력했기 때문에 저 화면에 나오지만 저게 갑자기 한 번에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누리호 발사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뭐 말 안 해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도 사실 K2 전차라던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럼 저 두 개 말고 없냐?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에 필요한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현대로템에 들어가는 쪽 이런 쪽들은 또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핵심은 완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KF21이라던가 이제 FA50이라던가 그다음 수리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 분기에 아쉬울 수 장부에는 있다. 아쉽게 좀 반영이 덜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실제로 완제기 수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예. 진짜로 이제 장부적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 나온 이유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번 실적 기점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가 기회가 될까요? 네, 만약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 조정을 주면은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항공우주는 기회고 네. 뭐 LIG보다는 한화랑 로템은 어떻게 볼까요? 거기는 조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네, 거기는 될까요? 신규 진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근데 만약에 좀 강한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네. 그 말씀해 주셨던 S&T 글로벌이나 이쪽은 어떻습니까? 다이내믹스. 거기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S&T 다이내믹스도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뭐 3만 원대인가 그랬는데 지금 네. 7만 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찍 말씀해 네, 주셨죠. 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현대로템 밸류체인 기업들, 하나여로 밸류체인 기업들 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조선방산 다 좋은데 가격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그쵸.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염려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2분기 때 화장품 느낌이 아니냐. 맞아요. 예, 예. 그럴 수도 그쵸. 있어요. 예.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공략하기에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공략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네. 조금 가격적인 부담을 덜어낸 쪽이 좀 예. 나을 것 같고 그쵸, 예. 그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셔야지 그래 나는 내 마음속에는 뭐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집어놓고서 네. 그것만 보시다가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산 안에서도 앞서 기자재, 롯데, 정밀화학 같은 기업이 있습니까? 방사는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좀 예, 뭐 풍산 이런 기업들 물론 거기도 좀 많이 올랐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드론이라던가 신무기인데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드론이라던가 이런 신무기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도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엮어볼 수 있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예. 한국항공우주 두 그쵸. 개라서 다른 대안이 사실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늘 실적 안에서 키 맞추기로 따라갔지만 이번 실적은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반도체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 전망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 원까지 컨센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 또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방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재료, 펀더멘털 다 튼튼한 상황이에요. 네. 반도체 어떻게 볼까요?
그때 마음속 목표가를 삼성전자 한 9만 원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계셨던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의견 변경이 네, 있으셨어요.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TP 11만 원도 나오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쇼티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D램이라던가 낸드에 대해서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럼 어쨌든 이게 이렇습니다. 저 D램 가격이 저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 갑자기 이렇게 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상태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게 지금 3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러면 엄청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D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가 지금 뭐 일반적인 뭐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루두루 다 사용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서버에 저게 필요한 양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급 부족, 그러면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지금 실적에 반영될 것 같고 이번 3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4분기 내년까지도 이게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D램 가격이 거의 2배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엄청 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반도체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과거랑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기판주들이 먼저 움직였죠. 네. 심텍이랑 좋죠. TLB가 움직였고, 근데 과거에도 이제 우리 22년도부터 이제 좀 사이클에. 하락장 왔다가 예. 23년도부터 한미반도체부터 랠리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23년도에 한미반도체랑 HBM 관련주 랠리 나오기 전에 기판주들이 22년도 초, 그러니까 21년 말부터 22년 초에 기판 랠리가 먼저 왔었어요. 네. 기판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장비. 소재 장비 이런 예. 쪽으로 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판주들이 이렇게 먼저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오른 쪽이 있습니다. 예를 어디죠? 들면은 예. 뭐 테스트 소켓 쪽이라던가 아,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많이 안 소켓이 올랐죠. 계속 나오네요. 근데 소켓 쪽. 리노공업도 보시면은 예. 저 HBM이 나올 때 리노공업 ISC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23년도 후반, 24년도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기판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중력 반도체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네. 테스트 소켓 쪽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안 오른 거는 저쪽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켓에? PCB 기판 중에 하나 더 본다면은 코리아 서킷가 좀 덜 오르긴 했어요. 아, 코리아 서킷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네. 위주로 좀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주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봤고요. 이제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꽤나 길죠. 우리만큼이나 긴 국경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뜻밖의 쪽이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바로 편의점, 유통 쪽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소비 쿠폰 처음에 네. 1차가 발행됐을 때 또 유통 쪽, 그 안에 편의점 쪽은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맞물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많이 산대요. 네? 바나나 우유. 빙그레요? 네네. 네. 그럼 빙그레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명동의 편의점의 매출이 10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실적이 이제 저는 4분기에 반영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그래서 그때 사고 편의점은.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내년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뒤로 미루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에 반영될 거부터 먼저 보고 예. 그 다음에 3분기 끝나고 이제 실적 끝날 때쯤 돼서 11월 중순쯤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3분기는 화장품, 뭐 면세 이런 쪽일까요? 화장품은 지금 불안해요. 어제 코스맥스 또 빠졌거든요. 2분기에 그 역풍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중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예. 어제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2분기 때도 이제 추정치를 하회해가지고 급락 나왔잖아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만에 40% 빠졌는데 한국콜마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밸류 부담 덜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지금 또 3분기도 예상치 하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밸류 부담을 아직 덜 덜어냈다라고 본다면 지금 화장품주들 조정 나왔다고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 3분기 실적 확인하고 저는 4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이 전체가 다 그런가요? 밸류체인이? 아니면 OEM, ODM 쪽이 좀 지금 미스 뭐 확률이? 솔직히 말하면 APR 빼고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빠졌기 와, 때문에 유통 쪽도요. 네, 지금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네. 3분기 때 반등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아, 그러니까 부담이 됐던 밸류 부담을 덜어내고 네. 그럼 이제 4분기 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3분기 실적은 확인하고 대응하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3분기 실적은 뭘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잘 나올 만한 게 뭐 반도체, 아, 그다음에 조선방산,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 정도일 것 같고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 관련해서 지금 당장의 실적 잘 나올 거는 왜냐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달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9월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3분기 실적에 그게 고스란히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만약에 근데 소비주나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저는 오히려 카지노, 아, 그다음에 호텔, 엔터는요? 엔터는 사실 중국인들의 방황과 엔터의 상관관계가 예. 뭐 예를 들면 굿즈 상품이 좀 더 팔릴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카지노 아니면은 카지노 쪽. 호텔 쪽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GSPNL 같은 GS, 그러니까 예, 5성 호텔 말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동양이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동양이 뭐 노조 파업 해결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동양 고속이 있습니다. 그런 관광버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자는 풀어줬고 국경절도 시작됐는데 그건 기존에 배 타고 유람선에서 이미 예정이 됐던 수요다. 새롭게 뭐 된 건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 나눠봤는데 이 안에서 어디에 가장 무게추를 많이 두시겠습니까? 핵심은 저는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뭐 추정치가 예. 10조 7천억인데 11조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래서 실적만 딱 본다면 네. 자 하이닉스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놓고 쉬러 갈까요? 아, 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뭐 TP 50만 원도 나왔잖아요. 네. 실적 잘 나오지 않을까. 저 디램 가격 아까 2배 올랐잖아요.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실적주 진짜 제대로 된 실적주 베팅한다. 하이닉스가 날 것 같고 추정치는 10조 7천억이지만 저는 11조 5천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아, 4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뭐 지금 이 정도 수요면요. 예. 그거 우려를 넘습니까? 다 잠재해버리고 그냥 네. 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줄곧 외쳐오셨던 이조 본부장인데 오늘은 좀 뜻밖의 답이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실적주 탑픽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